좋아요. 동윤이 너 그 자리가 별로 안 좋아. 네. 현복이가 보통 큰 게 아니야. 진짜 큰 거야. 넌 현복이 나 2개야. 지금 칠판이 이렇게 왔다. 아니 저 2개를 없어요. 좀 빠졌어. 이제 65야 65. 오 진짜 2배네요. 거의. 원래 75까지 갔다가 10kg 뺐어. 열심히 운동 중입니다.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 중요한 줄 알았어. 몇 킬로까지 드세요? 10kg 뺐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근육으로 바꿔야지. 한 62까지 뺄 거고. 현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 현목이 될 수 있어요. 현목이는 140이래. 135. 아 120이에요. 뻥치가 130 넘은 거 얘기했잖아. 아니에요. 안 진짜요? 들었어요. 120이라고? 네. 2배라며. 130이잖아. 사기치고 있어. 아니에요. 65의 2배가 130이지. 아니에요. 제가 푸바오보다 많이 나가요. 그리고 판다부터요. 한가로 많이 나간다고? 우리가 지금 이제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는데 네. 집합이 어려운 건 딱 하나야. 어색해. 뭔가 이제 표현도 다 그렇고 나오는 용어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색하기 때문에 뭔가 어려움을 느끼고 또 하나의 어려움이 뭐냐면 집합에서 쓰이는 소재들 있지? 이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이 방정식, 부등식, 약수, 배수 막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의 뭔가 비어있는 부분이나 잊어버린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이게 또 어렵게 느껴진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익숙해질 거고 혹시라도 놓친 개념들 앞에서 놓쳐 있었던 개념들은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채워나가야 돼. 무조건 안 하면 안 되고 하셔야 됩니다. 어렵다 하지 말고 익숙해지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고 먼저 익숙해지려면 만렙을 먼저 푸는 게 좋아요. 만렙에서 좀 그래도 그나마 좀 쉬운 것들로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개념 유형에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문제로 만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익혀나가고 맨 마지막에 조금은 좀 이렇게 많이 보여지는 유형들로 묶여있는 쌤 같은 책들로 다시 한번 공부하면 그러면 그게 항상 그래서 공부시킬 때 하는 패턴인데 원래 개념이라고 하는 걸 정확히 잘 잡으시면 쌤 같은 거 원래 안 풀어도 돼요. 그런 책 안 풀어도 되는데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으니까 뭔가 걔네들을 딱 잡기 위해서 그런 걔네들을 풀어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하죠. 이 학교 시험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학교 시험은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한 20개 전후의 문제를 50분 동안 풀어야 되는데 그 중에 앞뒤로 손실이 나는 한 5분 빼고 나면 거의 한 문제 거의 한 2분 30초, 2분 20초 이렇게 풀어야 돼. 그래야지만 다 풀 수 있고 대부분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서술형 정리하는 걸 생각하면 객관식은 다 2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서술형을 좀 정리할 수도 있는 시간이 나온다고. 근데 이제 빨리 풀려면 많이 눈에 익혀놔야 이제 유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고 방학 때 8월 말까지는 전체적인 개념을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이게 2학기가 1학기보다 양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원래 양이 적은 거거든 이게. 근데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금방 끝날 수도 있습니다. 중간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중간 범위가 보통 유무리 함수 전까지니까 이 책을 기준으로 하면 유무리 함수 전, 여러 가지 함수, 합성 함수까지 들어갈 것 같은데 합성 함수, 역함수까지 들어가겠죠? 한 116? 이 정도까지 보려고 할 겁니다. 보려고 하시는데 1학기 때 혹시라도 빠져있는 시험 범위들 있지 뭐 원반까지밖에 안 들어갔다던가 직선까지밖에 안 들어간 학교들의 경우에는 그게 들어가면서 요거보다는 좀 적게 합성함수 전까지 한 97도까지만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1학기 때는 얘네들이 중간고사 전후로 해서 수학여행이 있고 막 그런 거 수련회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2학기 때는 아마 시험 전후로 해서 아마 추석이라고 하는 이벤트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서 명문인가만 아직 수련회 안 갔지? 명문고만 지금 이제 8월 말에 가지? 오 좋겠는데 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었지? 저 언제 봐요? 어? 저 언제 봐요? 너 갔다 왔잖아. 아니 그 수련 아니에요. 갔다 왔잖아. 뭐 수련회야 그게. 체험학생이에요.
수련 안 봤어 광명고도? 광명고도 2학기 때가? 그럴걸요? 그 수련회가 아니고 가서 자고 왔어 안 자고 왔어? 자고 왔어요. 자고 왔으면 수련회지. 씨. 아니 수련회 맞아요. 수련회야. 얘 수련 갔다 왔어. 그럼 체험학습으로 하는 거네요. 청학수가 맨날 놀려고만 해. 정현아, 눈 있나 봤어. 자, 18번. 난 이거 죽어도 질문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거 하고 갑시다. 이쪽 라인은 아직 숙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풀어보신 학생들 중에서 난 질문하고 싶어 미치겠는 것만 하고 가자. 저희가 빠르게 넘어갈게요. 맨 앞에서부터 10쪽, 11쪽, 12, 13, 14, 15, 여기 내용 설명이 있고 16쪽, 제 16쪽이에요. 1번. 17, 14 풀었잖아 너. 풀고 얘기하라고. 17쪽, 그 다음에 19쪽, 20쪽, 21쪽, 23, 14번, 23쪽에 14번 볼까? 23쪽에 14번. 24쪽에 14번을 보면 14번 같이 봐봐. 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 a가 1부터 n까지가 있어. 1, 2, 3, 4, 5, 6, 7, 8에서 n까지가 있고 이들의 부분 집합 중에서 1과 2는 반드시 원소로 같고 3, 4, n은 원소로 같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16개. 그러면 n의 값이 얼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3번. 14번이요. 아저씨 여기 봐요. 14번. 그러면 A라는 집합 속에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부분 집합은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을 거 아니야. 이 부분 집합에 이미 1하고 2는 원소로 가지니까 1하고 2는 이미 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지? 그리고 또 3, 4n은 3, 4n은 원소로 안 갔는데 3하고 4하고 n은 원소로 같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안 들어가. 그지? 맞아? 그리고 이렇게 생긴 부분 집합이 16개야. 부분 집합이 16개. 그럼 16개라고 하는 숫자가 2의 4제곱이잖아. 선생님이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할 때 이 지수에 오는 숫자의 의미가 뭐라고 했지? 저 지수에 오는 게 원소의 개수인데 움직이는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아직 선택할 수 있는 게 4개가 남은 거야. 4개가. 그 4개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1, 2, 3, 4 있으니까 아직 남아있는 게 5, 6, 7, 8까지는 아직 자리를 못 정한 거지. 그지? 맞아? 맞잖아. 움직이는 원소가 4개니까 8까지 가능한 거지. 맞아? 그럼 n은 얼마겠어? n. 그지? n은 2가 돼야 되죠. 이게 1, 2, 3, 4 해갖고 연속하는 자연수야. 여기에 1, 2, 3, 4, 5, 6, 7, 8, n. n은 9여야지. 그래서 n은 9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근데 5, 6, 7, 8? 저게 뭐예요? 여기에 1, 2, 3, 4, 5, 6, 7, 8에서 점점점점 n까지 원소가 있는 거야. 근데 그들 중에서 1하고 2는 포함하고 3, 4, n은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이 16개니까 아직 자리를 정하지 않은 원소가 4개라는 걸 알았어. 그럼 여기 1, 2, 3, 4 다음에 나오는 게 5, 6, 7, 8일 거 아니야? 5, 6, 7, 8 잡고 n이 그 다음에 오는 숫자라고. 8 다음에. 근데 n은 9가 된 거지. 18번이요? 18번 볼까요? 18번. 자, 18번. 모의고사에 출제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자연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 집합 A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N은 X바, X는 루트 N 이하의 홀수래요. 홀수.
이게 잘 봤을 때 AN이 A25의 부분집합이 될 때 n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n의 최대값. A25가 의미하는 게 뭐죠? A25가 루트 25 이하, 5 이하니까 이 집합은 1, 3, 5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AN이라는 집합은 1이나 3이나 5를 원소로 가져야겠지. 그지? 부분 집합이 돼야 되니까 굳이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 3, 5가 다 들어가는 걸 찾으면 되겠네. 1, 3, 5가 다 들어가는 거. 오케이? 무슨 얘기가? 그럼 n은 뭐가 돼야 되죠? n은 n이라는 값은 25? 26이면 어떻게 되죠? 26. 루트 26 이하의 홀수는 뭐가 있어? 1, 똑같네. 26 되지? 그치? 되는 거잖아. 27은? 돼요. 28. 돼요. 그럼 어디까지 되겠어? 어? 40.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려면 얘가 A49가 돼야 루트 49, 7 이하의 소수 자연수가 되면서 1357이 들어가는 거야. 결국에는 48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48까지는 145만 들어가는 거야. 이해갔어? 정현구? 놓쳤지? 안 쌤 놓쳤어? 48인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n의 최대값은 48이 되는 거죠. 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싫어. 아유 제발. 뭘 제발이야. 야, A49가 뭐라고? A49는 루트 49 이하의 홀수라. 루트 49가 얼만데? N의 최대 아니, 루트 49가 얼마냐고. 7이요. 7 이하의 홀수니까 1357이 들어가겠지. 7 이하의 소수니까. 근데 145만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 들어가야 이 49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루트 48은 6. 얼마야? 그럼 6. 얼마 이하의 홀수는 145만 있는 거라고. 오케이? 네. 그래서 48이 최대값이 된 거야. 49가 되는 순간 7이 들어가니까. 알겠냐? 갑자기 안 한다고? 생치는 것 같은데. 아니. 또! 집합이 참 난이도를 높이기에 좋은 단원이기 때문에 아마 안 풀어진 문제들을 풀고 질문을 계속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풀어보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을 질문해라. 집합의 연산이라고 해서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그지? 합교, 여차. 그리고 그 얘네들 가지고 연산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뭐 이제 교환, 결합, 분배, 그 다음에 드모르간, 그리고 약간 특별한 경우에 흡수, 부분 집합 관계와 연결시켰을 때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했습니다. 27쪽 질문, 28쪽 질문, 29쪽 같이 해보라 정인아. 30쪽, 31쪽, 33, 34, 35, 36. 그리고 이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요거라 그랬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A 합집합 B의 요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A 집합 A의 원소, 집합 B의 원소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를 한번 빼줘야 된다. 이유가 겹쳐서 A하고 B 합집합을 구하다 보면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다 더하잖아? 그러면 이 원소의 수 더하면 이 부분은 2번 들어갔잖아. 한번 빼줘야지. 그래야지 이 합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몇 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합집합의 원소의 수 구하는 공식이야. 얘가 핵심인 거야. 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걸 구하는 과정에서 여집합은 어떻게 구하고 차집합은 어떻게 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난번에 같이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질문들이 있을까? 38쪽, 39쪽, 40쪽, 41, 42, 43, 44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해놓고서 질문 계속 하시면 돼요. 수업 시작할 때마다 계속 질문 받을 거니까 하시고, 뭐 특별히 지금 동윤이가 복귀하기 전까지는, 8월 4일까지죠. 이때까지는 우리 저 4시 할 거고, 4시부터 할 거야. 4시부터 7시. 4시부터 7시까지 온다고 생각하시고, 동윤이가 복귀하더라도 동윤이만 5시 반부터 뭐 뒤 8시 반까지 하면 되지. 다른 친구들은 그대로 계속 4시부터 7시로 8월 15일 그때까지 그렇게 할게. 알겠어? 그리고 8월 15일은 쉴 거고, 그리고 그 전주 토요일 날도 쉴 거예요. 알겠어? 오케이? 그리고 8월 말까지는 계속 진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진도 진행 끝나고 그 점검하면서 중간고사 보는지 바로 대비 들어가야 될 거야. 2학기 중간고사는 좀 빨라서 2학기 때는 조금 정신없이 나가야 될 겁니다. 15일이 토요일이에요. 15일이 화요일. 저희 기한은 13일. 어? 기한이 13일. 너 13일 그래. 너 13일이고. 일요일에 가는 거 아니에요? 일요일에 13일 일요일인데? 너 13일 아니야, 바보야. 14일인가 그럴 거야. 14일이었던 것 같아. 문산이 14일. 그 대부분 16일. 그 동윤이 학교는 8월 3일. 그렇게 빨리요? 이게 좋은 학교죠. 광문은 8월 4일. 성명이 제일 늦죠. 얘도 8월 16일. 와. 철산이 제일 늦죠. 철산 중. 8월 30일. 근데 여름방학이 짧은 건데 겨울방학이 길잖아요. 네, 길어요. 그러니까 총 수업 일수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저희가 수업 차수? 일수? 그러니까 수업 일수가 아니고 일주로 계산했을 때 교시가 더 적던데. 저거? 네. 아니야, 똑같아요. 아 그래요? 똑같아요. 다른 학교보다 7교시 더 많았는데. 7교시 그래? 더 돼? 진짜는 많아요. 니네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니는 7교시 몇 번이야? 저희 2번. 2번이야? 문산은 몇 번이야? 3번이요. 3번? 범명은 몇 번인데? 7교시. 7교시요? 2번이요. 2번이잖아. 너는 아니요. 2번이잖아. 저희가 많네. 아니, 진성은 4번인데. 진성이 4번이에요? 수요일만 6교시요. 와. 이런 학교가 아니야. 맞지? 비슷하지? 진성이 진짜 4번이에요. 비슷해. 진성이? 네. 진성. 진짜? 근데 걔네들은 다른 수업이 있는 거야. 그냥 원래 정규 수업은 걔네들 똑같아. 똑같아 원래.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페이지 46쪽입니다. 명제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명제. 집합이 수학을 다루는 어떤 과정에서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자연수의 범위에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 그럼 전체 집합을 자연수로 제한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전제적인 어떤 범위에 대한 이야기라면 명제는 수학적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기본 구조야. 기본 구조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몇 개 나옵니다. 명제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을 분명히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참과 거짓을 분명히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예를 들어 1 더하기 3이 5야. 참이야 거짓이야? 얘는 명제야.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명제. 그지? 4는 5보다 크다. 이것도 거짓이지. 네. 그지? 명제야. 명제. 오케이? 2는 소수이다. 이것도 명제겠지. 그지? 맞아? 그러니까 명제가 아닌 경우는 이런 거예요. 1 더하기 x는 3이다.
그러면 오이씨 이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말할 수 없잖아. 참이다 거짓이다를 말할 수 없지? 오케이? 맞아? 송현목은 크다. 맞다. 아니지. 이것도 명제가 될 수 없어. 송현목은 크다. 보다 큰 사람은 그죠.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야. 송현목은 서장훈보다 크다. 틀렸잖아. 그지? 송현목은 수학 선생님보다 크다. 이건 맞잖아. 그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있으면 명제가 돼. 근데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명확하게, 분명하게 참이다, 거짓이다를 말할 수 없는 것들은 전부 다 명제가 아닌 거야. 오케이? 기준이 안에서 집합이랑 똑같은 거죠. 집합이랑 똑같죠. 집합이 된다 안 된다의 기준과 명제가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은 집합도 그 대상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정확하게 딱 집어야 되는데, 근데 얘네들도 참이냐 거짓이냐를 정확하게 집을 수 없는 상태. 이럴 경우에는 명제다 아니다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거짓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명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름답다, 예쁘다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문장은 만들 수 있으나, 그러니까 감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보면은 뭐 오로라를 꼭 보고 봐야 되는데, 오로라가 막 예뻐서 나는 이걸 내 죽을 때까지 뭐 이렇게 뭐 죽기 전에 해야 되는 거, 그런 거 막 집어넣고서는 나 오로라 보러 갈 거야 막 그래. 근데 오로라가 방사선이 엄청나게 나오거든. 그거 맞으면 완전 원자폭탄 맞은 거야. 그러니까 진짜요? 그거 보는 것도 안 돼요, 그러면? 그것도 안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나는 오로라가 예쁘다고 생각 안 해. 오로라가 지구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기층 있잖아. 기층이 좀 얇아진 부분이 있지. 거기에서 보여지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태양을 보여줘. 응? 어떤? 태양 그 에너지 아니야? 그래, 그지. 그게 다 방사선이잖아. 방사선들 거기 섞어서 들어오는 거야. 엑스레이 원래 찍는 거. 충분히 두꺼워서 얘네들이 사람이 맞아도 되는 정도만 들어와야 되는데, 북극이나 이런 데 가까이 가면 얇아지는 거지. 그 사이의 틈으로 걔가 보여지는 거야. 근데 그걸 난 안 예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리 막 누구야 예쁜 연예인 누구 있어, 걔는 예뻐 근데 난 안 예뻐, 난 안 예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뭔가 주관성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런 것들은 명제가 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명제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이 47쪽에 봐봐. 1-1번 47쪽에 1-1번 봐봐. 1-1번에 보면 다음 보기 중 명제인 것만 고르래. 기억, 꽃은 아름답다. 난 싫어. 꽃 냄새나고 싫어. 이거 모르는 거잖아. 아름답다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명제가 될 수 없습니다. 니은, 3은 소수이다. 이건 명제 맞죠? 3은 소수이다. 참인 명제야. 그 다음에 디귿, 8의 약수는 3개이다. 또라이, 1, 2, 4, 8, 4개지. 그지?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명제 맞아. 그 다음에 리을, 3 더하기 x는 7이다. 3 더하기 x는 7이다. 우리 저기 딴 데 보고 있는데? 난 여기 하고 있는데, 여기. 4 나왔지? 샀지? 아니야? 여기 왜 나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어떡하지? 자, 까먹었어. 몇 번이었지? 리을. 3 더하기 x는 7이다면 x 값에 따라서 참도 됐다, 거짓도 됐다가 하지. 그럼 이거는 명제가 아닌 거야. 오케이? x가 4가 들어가면 참이지. 근데 4 빼고 나머지는 거짓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명제가 아닌 거라고. 그 다음에 미음. 2 더하기 3이 8보다 크다? 거짓인 명제인 거지. 거짓인 명제. 명제 맞아. 비읍. 1 더하기 3은 5다? 이것도 거짓 명제지. 그러니까 참 거짓을 말할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명제야. 알겠니? 그리고 그 명제 안에서 참이다 거짓이다를 판별할 거야. 이해하십니까? 다시 위에 거 볼까요? 필수예제 1번. 자, 1번입니다. 1번에 1번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하고 180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명제지. 2번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야 거짓이야? 아니죠.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얘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얘는 명제가 아닌 겁니다. 니은 2번은 명제가 아니야. 3번 4와 6의 최소공배수는 24이다. 4와 6의 최소공배수는 12지 12. 따라서 얘는 거짓 명제가 되고 4번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짝수이다.
알 수 없어요? 아니죠. 짝수하고 홀수 곱해봐. 2 곱하기 3. 아 짝수. 6. 그지? 8 곱하기 7. 8 곱하기 7. 그래서 9구나. 아야야야야야 7, 8에 50kg. 이제 56이지? 짝수잖아, 짝수. 홀수와 짝수를 곱하면 언제나 짝수가 돼요. 참인 명제가 됩니다. 참인 명제야. 참인 명제. 그러니까 명제냐 아니냐는 참이냐 거짓이냐를 말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명제가 됐어. 그럼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라고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알겠니? 다시 내용 설명 부분 넘어오시면 46쪽에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명제를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단순한 걸 갖고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거야. 자, 명제하고 조건은 다른 거야. 명제는 참것을 말할 수 있는 거고, 조건은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3이 5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얘가 참이 되려면 x가 얼마 돼야 되지? 2보다 커야 되지. x가 2보다 커야 얘는 참이 되겠지. 맞아? 맞아.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체 집합을 1, 2, 3, 4, 5라고 했다고 치자. 이 중에서 참이 되게 하는 건 누구야? 얘 참이 되게 하는 건? 3. 2, 4? 2는 안 되지. 2는 2보다 크지 않냐? 이상이에요. 그냥 여기서 얘기하면 3하고 4하고 5가 가능한 거지. 맞니? 3, 4, 5는 이 세 개의 원소는 이 주어진 조건을 참이 되게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다시. x 더하기 3이 5보다 크다는 명제가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x 더하기 3이 5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x가 3, 4, 5가 있는 거야. 요 안에서 3, 4, 5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3, 4, 5는 얘를 참이 되게 하고 1이나 2는 참이 되지 않게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참이 되게 하는 얘네들만 모아서 얘를 갖다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진리집합. 참이 되는 집합. 주어진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집합. 여기에 1, 2, 3, 4에서 10가지의 자연수가 있어. 근데 이 문제에서 여기 조건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x는 소수이다라고 되어 있어. 자, 이걸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뭐가 있는 거야?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불러. 2, 3, 5, 7까지. 그지? 이 4개가 소수이다지. 이런 얘기야. 여기 x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야. 1은 소수이다. 틀렸어. 2는 소수이다. 맞아. 2는 여기 집어넣는 거야. 3은 소수이다. 맞고. 4는 소수이다. 틀렸고. 5는 소수이다. 맞고. 6은 소수이다. 안 되고. 7은 소수이다. 되고. 8, 9, 10은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는 것만 모아놓은 이 집합을 뭐라고 한다고? 명제. 주라. 진리집합. 여기 있잖아. x를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참거짓을 정확하게 정할 수 없는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문장이나 식을 우리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는 없으니까 명제라고는 안 해. 하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값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한다고. 알겠어? 명제, 조건, 진리집합, 명제, 조건, 진리집합. 자, 이런 명제에 대해서, 이 명제에 대해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할 거야. 얘를 부정한대, 부정. 우리가 하나의 조건을 소문자 P로 표현을 할 겁니다. 소문자 P를 갖고 표현을 할 거야. 그리고 이 P에 대해서 부정한다라고 하면 물결 표시를 하고 P라고 쓸 거야. 그리고 얘네들 읽을 때 P의 부정, P의 부정. 그래서 라P라고 읽을 거야. 라P. P의 부정은 라P라고 읽어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여기 나와 있는 소수이다를 부정하면 x는 소수가 아니다가 되는 거야. x는 소수가 아니다. 알겠어? 부정의 의미는 x는 소수이다라는 조건이 있었고, 저 조건을 부정하세요 라고 하면 x는 소수가 아니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x는 소수가 아니다니까 뭐가 돼야 돼? 여기 나와 있는 1부터 10까지 숫자들 중에서 1, 4, 6,
8, 9, 10이라는 얘네들이 이 부정에 대한 진리집합이 되겠지. 근데 결국에는 이 진리집합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소수이다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P에 대해서 P에 대해서 여집합이 되는 거야. 여집합. 이해가나? 응? 어떤 진리집합, 이 전치집합 안에서 전치집합 안에서 x 더하기 3이 5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3, 4, 5거든? 근데 x 더하기 3이 5보다 크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리집합은 나머지 이 P에 대한 여집합이니까 1하고 2를 집어넣어줘야 된다. 1, 2를. 알겠어? 응? 알아야 된다. 명제, 조건, 조건에 대한 부정. 조건이나 조건의 부정에 대한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만 모아놓은 집합, 진리집합. 생각해봐. 우리가 집합을 배우다 말고 갑자기 명제가 나왔어요. 이 명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집합과 명제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야. 연결. 그 연결 과정이 명제를 집합으로 바꿔서 우리가 문제를 대부분 풀 거야. 명제의 집합화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될 거라고. 알겠나? 지금 여러분들과 설명드린 게 네 번째, 명제의 조건의 부정, 명제와 조건에 대한 부정,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부정이라고 하는 건 물결 표시한다 그랬어. P의 부정. 라피라고 읽어줄 거야. 라피. 라피. 이 라피라고 읽어놓은 얘를 갖다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 여집합의 개념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A라는 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된다 그랬어? 여집합의 여집합. A요. 근데 A로 돌아가지. 이제 똑같아. 부정도 P의 부정이 있어요. 요거에 다시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P라는 조건이 되는 거야. P의 부정의 부정은 P로 돌아오는 거야. 왜요? 왜요? 자, 봐봐. P가 있어. 이게 우리가 P에 대해서 부정하면 집합으로 따지면 여집합이 된다 그랬지. 다시 이거에 대해서 여집합을 구해. 여집합을 구하면 P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P로 돌아갈 거 아니야. 맞아? 수학 선생님이 잘생기지 않은 게 아니다. 그런 거야. 그 맞잖아. 그지? 그게 이거라고. 아닌 게 아닌 건 긍정인 거야. 긍정. 우리 영어에서도 나오지 않나?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안 나와? 영어 실험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 근데 이 수학에서 강한 긍정은 아니고 부정의 부정은 원래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저희 문구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디 부분이요? 부정 제곱이 부정에서 조건 P는 X보다 4가 클 때 부정하고 이렇게 네. 자, 부등호로 주어지는 경우, 조건들이 부등호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우리가 크기를 비교하는 그 기호에는 뭐가 있죠? 크기 비교하는 부호에는 크다, 같다, 작다 이 세 가지가 있지. 근데 이 중에서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지? 합치면 크거나 같다가 되지. 이제 이 뒤에 거 두 개를 합치면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맞아? 자, 이게 여기서 이제 부정을 하는 거야. x가 a보다 커. 요걸 갖다가 부정을 할 거야. 부정. 자, 부정의 의미는 x가 a보다 크지 않다가 되는 거야. 크지 않으면 요 큰 것 빼고 나머지 두 개를 의미하는 거야. 따라서 이걸 부정한 것은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줘야 되는 거야. 크기를 비교하는 기준은 세 개야. 크다, 같다, 작다. 근데 크다를 부정하세요. 그러면 작거나 같다라고 답해야 되고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있어. 요거를 부정하래. 그러면 작다와 같다를 부정하면 작거나 같은 게 아닌 건 x가 a보다 큰 걸 의미하는 거야. x가 a보다 큰 걸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부등호에 빠져 있는 것이 부정이 되는 거야. 부등식으로 주어지면 조심해야 돼. x가 3보다 작아. 얘를 갖다 부정하래. 그럼 x가 3보다 작은 게 아닌 거잖아. 작은 게 아니면 같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거야. 따라서 이걸 부정한 값은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부정하는 거야. 아, 크거나 같다 붙여야 돼요? 지금 뭘 듣는 거야? 아, 네. 그 얘기한 거야 지금. 여기에 등호가 없으면 등호를 붙이고 등호가 있으면 등호를 빼셔야 돼. 그러니까
풀어서 보면은 저기 X는 A랑 아니 작거나 같다잖아요. 근데 얘가 아니라는 거니까 작거나 같은 게 아니라는 거니까 그지. 크다도 빼야 되는 거. 그죠? 작다도 빼고 같다도 빼고 두 개 다 빼야 되는 거죠. 그럼 크다만 남겠죠 그러면. 오케이.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크기를 비교하는 건 크다, 같다, 작다. 근데 크거나 같다면 큰 거, 같은 거 같이 있잖아. 그게 아닌 부정이니까 작은 것만 남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부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부정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쌤 근데 그 작은 P하고 큰 P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작은 P는 명제를 나타내는 거고 큰 P는 진리 집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 그죠? 그 작은 P에 대한 진리 집합을 대문자 P로 보통 씁니다. 그러니까 P라는 조건이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요. 그럼 이걸 진리 집합으로 표현하면 큰 P는 X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진리 집합으로 바꿔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기호야. 명제들을 표현할 때 소문자를 쓸 거고 집합을 표현할 때 대문자로 바꿀 거야. 그래서 명제에서 쓰이고 있는 건 대부분 소문자를 쓰고 있는 거야. 소문자. 그리고 그걸 진리 집합으로 바꿀 때는 대문자를 쓸 겁니다. 그래서 뭐 조건이 P 말고 Q도 나와요. Q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 뭐 X가 2보다 크다 그랬으면 얘를 진리 집합으로 바꿀 때는 대문자 Q로 쓸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집합은 대문자, 그 다음에 조건이나 명제들은 소문자를 주로 쓴다. 아 그렇죠. 그 물결표 있잖아요. 네. 그거는 명제에만 쓸 수 있는. 이제 명제에만 쓸 수 있는 거죠. 집합으로 바꾸면 여집합이 돼야 되죠. 아 그렇죠. 반대로. 그죠? 그러니까 부정은 집합에서는 여집합의 개념인 거예요. 여집합. 아 여집합. 수학적 문장을 만들다 보면 우리가 조건이 두 개가 결합되는 순간이 생겨.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한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만족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우리는 또는이라는 접속사와 또는 그 다음에 and라고 하는 접속사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를 우리가 쓰게 됩니다. 앞에서 집합에서 배울 때 이 또는이 들어가 있었던 집합은 합집합이었어. 합집합. A 합집합 B 그리고 그리고가 들어가면 교집합이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A 합집합 B가 이게 의미하는 게 X는 A의 원소이거나 또는 X는 B의 원소이다. 이게 합집합이고 교집합은 A 교집합 B는 X는 A의 원소이고 X는 B의 원소이다. 독일은 어떻게든 간에 현목이를 피해서 나한테 얼굴을 보여줘. 현목이 뒤에 숨어 있으면 자는 걸로 알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얼굴을 보여.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게 합집합은 또는 교집합은 그리고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명제를 줄 때, 조건을 줄 때 P 또는 Q라고 나와요. 그러면 얘네들의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쓴다고 했지. 그리고 사이가 그러면 합집합이 돼야 되는 거야. 또는이니까 P, 2고, Q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건 진리집합을 쓸 때 교집합으로 만들어야겠지. 그지? 맞아? 여기 한 개 더 나갈까? 이거에 부정을 만들면 어떻게 돼? 부정. 이거에 부정을 하면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또는 Q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진리집합은 요놈의 여집합이라고 쓰겠지. 드물게 써야죠.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라고 써야겠지. 그 다음에 P2고 Q의 이걸 부정은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 쓰일 거고 따라서 얘는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으로 쓸 거라고. 알겠나? 알고 계셔야 돼. 응? 여러분들이 이게 알아야 되는 게 A 또는 B가 짝수예요. 이게 남았어. 이 얘기를 뭐로 의미하는 거지? 응? A하고 B가 있으면 A가 짝수고 B도 짝수일 수 있는 거지. 근데 A가 짝수고 B가 홀수인 것도 들어가는 거야. A가 홀수고 B는 짝수인 것도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쳐서
A 또는 B가 짝수라고 준 거야. 또는일 때는 짝짝이 안 되잖아요. 되죠. 또는 N은 짝짝도 되는 겁니다. 또는 N은 짝짝도 돼. A하고 B가 집합이 있어. 이 사이가 합집합은 이 전체가 다 합치면 합집합이잖아. 이 중간에 들어가는 게 둘 다 짝수인 거지. 둘 다 짝수인 거야. 이쪽은 A는 짝수, B는 홀수. 이쪽은 A는 홀수, B는 짝수인 거라면 이 가운데는 둘 다 짝수인 걸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건 뭐야?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건 홀수가 되는 경우가 이 안에는 포함이 안 된 거지. 그럼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A 또는 B가 짝수라는 것에 대한 부정은 둘 다 홀수라는 뜻이야. 알겠나? 응? A 또는 B가 짝수이다의 부정은 둘 다 홀수인 거야. 여기 첫 번째는 요게 A와 B가 짝수라는 뜻이에요. 또는은 와의 개념을 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와라고 하는 게 A and B잖아. 그지? 이게 and가 된 거야. 얘는 교집합으로 표현해야 되고 쟤는 합집합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명제, 조건, 진리집합, 그지? 부정. 그 다음에 얘네들을 연결하는 어떤 또는과 그리고의 개념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잠깐 일단으로 세는 거 제가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필수제 1번에 있는 거 명제냐 아니냐 그리고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한 판별을 하는 문제가 있고 우리 48쪽에 2번 볼까요? 48쪽에 2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개념 설명인 겁니다. 개념 설명.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건 만렙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해했다 그러면 이제 개념 유형 돌아와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제들까지 한 번씩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과정들을 놓치지 말고 방학 때는 절대로 놓치지 말고 밀렸으면 몰아서라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단위로 꼭 끊어서 하시고 제가 일찍부터 문을 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어 다음 주부터는 불러내야 돼. 여기서 시켜야 돼. 내가 못 믿어. 자, 필수에게 2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명제 또는 조건의 부정을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자, 1번 1은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번이야, 1번.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맞아 틀려? 합성수가 뭐예요? 죄송해요. 그지, 죄송하지. 소수하고 합성수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제일 첫 번째 나왔던 말 중에 하나인데 약수의 개수로 자연수를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수를 소수라고 하고 3개 이상, 약수가 3개 이상이면 합성수야. 근데 이 말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어. 약수가 1개인 경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있지. 약수가 1개인 게 딱 하나 있잖아. 1. 그지? 그래서 1은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닌 거야. 참인 거야. 참. 1은 그러니까 자연수를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하는 거야. 1. 소수, 합성수. 약수의 개수를 기준으로 약수 1개, 약수가 2개, 약수가 3개 이상. 1은 소수가 아니고 합성수가 아닌 거야. 알겠어? 여기 나와 있는 말을 부정하래요. 부정. 1은 합성수 이거나 소수이다. 이게 이 위에 나와 있는 거에 부정이 되는 거야. 부정. 1은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면 1은 합성수이거나 소수이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야. 이런 거지. 합성수이다. 그리고 여기 또는 합성수가 아니다. 그리고 소수가 아니다.
여기에 조건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야, 두 개. 합성수가 아니다. 그리고 소수가 아니다. 이두 개가 있는 거야. 얘를 부정하려면 앞에 거를 먼저 부정해. 합성수가 아니다를 부정하면 합성수가 아니다를 부정하면 뭐야? 합성수이다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소수가 아니다를 부정하면 소수이다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를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되는 거야. 또는. 엔드 반대말로 뭐? 이 엔드의 반대말이라기보다는 부정을 한 게 그리고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엔드를 또는으로 바뀌는 거지. 또는.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A 그 다음에 그리고 B가 있었던 걸 부정하면 요거의 여집합이니까 A가 아니고 또는 B가 아닌 게 돼야 되는 거야. 합성수가 아닌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합성수이다. 소수가 아닌 게 아니야. 소수이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또는이 되는 거지. 그걸 좀 부드럽게 이거나 라고 쓴 거야. 또는을 똑같이 쓴 거야, 저게. 또는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어? 이해했어? 두 번째도 봐봐. A하고 B하고 C가 같대. 요거 이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이다를 부정하면 이게 의미하는 걸. 이게 의미하는 거. 이거 뭘 의미하지? A는 B고 B는 C고 A는 B. 이 안에 요거를 또 우리가 풀었으면 A하고 B가 같다. 이고 B하고 C가 같다. 이고 C하고 A가 같다.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A하고 B가 같고 B하고 C도 같고 C하고 A도 같은 거야. 알겠나?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거야. 이걸 합친 게 A하고 A는 B는 C다 라고 쓰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그지?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부정하래, 부정. 이걸 얘를 부정하려면 첫 번째 A는 B다를 부정하면 뭐가 돼? A는 B. A는 B가 아니다. B는 C가 아니다. C는 A가 아니다. 이 소리는 있지? 그지? 여기다 이고잖아, 그리고. 그럼 여기에 또는, 여기도 또는 이라고 써야 돼. 오케이? 이게 부정한 거야. 자, 이걸 이제 말로 바꾸는 거야. A하고 B가 다르거나. 그러면 B하고 C는 같아도 되는 거야. A하고 C가 같아도 되는 거야. B하고 C가 달라? 이제 B하고 C만 다른 거지. A하고 B나 C하고 A는 같을 수도 있는 거야. 응?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걸 갖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A와 B와 C 중 적어도 둘은 다르다.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 하나는 다르다. 이렇게 써줄 거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을 보면 여기 써져 있는 말의 뜻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B, C 중 적어도 다른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야. 적어도 하나 다른 게 있어야 돼. 오케이? 알았어? 얘를 풀어서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이걸 말로 쓰면 이렇게 된다고. 2-2번 볼래? 2-2번? 2-2번에 보면 A, B, C가 실수일 때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제곱은 0. 야,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이 0이 되려면 A하고 B하고 C가 같아야 돼요. A 빼기 B의 제곱이 0이 돼야 되고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은 0이 되려면 A 빼기 B가 0이고 B 빼기 C도 0이고 C 빼기 A도 0이래야 돼. 이 얘기는 A하고 B가 같고 B하고 C가 같고 C하고 A가 같아야 돼. 응? 이고 따라서 A하고 B하고 C가 모두 같을 때만 0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았어? 근데 이걸 부정하래, 부정. 근데 여기 나와 있는 1, 2, 3, 4, 5번에는 이런 표현이 써있지 않아. 응? 여기 나와 있는 2번에 있는 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A하고 B가 다르다, 컴마. B하고 C가 다르다, 컴마. C하고 A가 다르다, 이렇게 써있지.
그지?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수학에서의 콤마는 99%가 그리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야 또는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표현해요? 또는 표현할 때 또는이라고 써야 돼요. 응? 이거는 이게 답이 될 수 없는 거야.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5번입니다. 5번. A, B, C 중 적어도 다른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써야 되는 이 말의 부정인 거야. A, B, C 중 서로 다른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 알겠어? 잘 알고 요거는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중1 때 하필이면 코로나가 터졌을까요? 뻥치지 마. 코로나 없어서 공부 안 했어. 중일 때 시험도 없고 아직 초딩들이라 그때도 등치 큰 형목이었나? 네. 이런. 알았어. 그럼 그때는 100kg 안 됐을 거 아니야? 됐었을걸요? 안 됐을 거야. 중일 때 90대였을걸요? 그거 봐. 배안 되잖아. 조그만 형목이. 자, 3번, 다음 페이지 3번 볼까요? 3번을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집합 U가 1, 2, 3, 4, 5, 6이 있고 요거에 대하여 두도권 PQ가 P는 이 6개의 숫자들 중에서 P라는 진리집합을 한번 만들어 볼까? P의 진리집합 소수이다. 2, 3, 5 세 개만 들어가겠는데? 그지? 그 다음에 Q. Q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나와 있는 Q를 구하려면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2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풀어야겠는데? 얘를 풀면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는 0이 될 거고 여기로부터 X는 3과 X는 4가 나오겠지? 그지? 따라서 Q의 진리집합은 3하고 4가 들어갈 거야. 진리집합은 문제 안에 주어져 있는 이 안에 주어져 있는 P라는 조건이 X는 소수이다. 이게 참이 되게 하는 X 값들만 모아주는 거야. 2는 소수이다, 3은 소수이다, 5는 소수이다. 그래서 여기다 2, 3, 5를 집어넣는 거고 X제곱 빼기 7X 더하기 12는 0이 되는 X 값을 구했더니 3 집어넣으면 0 되고 4 집어넣으면 0 돼요. 그 3과 4만을 여기다 표시하는 거지. 이게 진리집합이 된 거야. 이 진리집합을 가지고 납 P를 구하래요. 납 P. 얘를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P에 여러 집합이 된다 그랬지. 이제 전집합이 1, 2, 3, 4, 5, 6이니까 P의 부정은 X는 소수가 아니다 그러면 소수가 아닌 것들만 여기다 써주면 되지. 그러면 1, 4, 6 이 세 개의 숫자가 여기 들어가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P 또는 Q. P 또는 Q의 의미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P 합집합 Q가 돼야 되지. 아니 또는이니까 합집합. 그러면 우리가 구해놓은 P하고 Q 합집합 2, 3, 4, 5가 P 또는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라피 그리고 Q 이걸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라피는 뭐가 돼? 라피는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뭐가 돼? 뭐가 되냐고? P의 여집합이 되고 그리고는 교집합이 되고 Q는 대문자 Q가 되겠지. 오케이? 얘네들을 이거 많이 봤었는데 Q 교집합 P의 여집합으로 바꾸면 얘는 Q 차집합 P가 되는 거지. Q에서 P를 빼면 뭐가 남아? Q에서 P를 빼면 뭐가 남아? 3, 4에서 2, 3, 5 빼면 2, 4, 5 3. 차집합은 앞에 거에서 겹쳐지는 것만 빼는 거야. 3, 4에서 위에 있는 3만 빼주는 거라고.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잖아 지금. 알겠어요. 차집합은 요거만 넣는 거지.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좋아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요 조건에 대한 부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에 대한 부정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50쪽 넘어가겠습니다. 50쪽에 나와 있는 맨 위에서부터 맨 밑에까지 쭉 한번 읽어. 명제 표현, 그 다음에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 거짓과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 달계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죠. 먼저 명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앞에서는 약간 수학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는 범위까지가 아닌 명제라는 용어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제 수학적 문장의 구조야. 무엇 무엇이면 무엇 무엇이다. 써져 있는 걸 이용하면 x가 1이면 x 제곱은 1, 2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x가 1이면 x 제곱은 1이다. 맞아 틀려? x가 1이면 x 제곱은 1이야. 줄었어요. 맞아요? 맞잖아, 그치? 1을 넣어보니까 1 제곱하면 1 되잖아.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건 명제가 틀린 거지. 근데 이 명제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 이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조건이 두 개가 있는 거야. x가 1이다라고 하는 조건과 x제곱이 1이다라고 하는 조건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오케이? 조건과 조건이 연결되어 있는 이제 뭐 좀 원래 이렇게 명제라고 하는데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명제는 바로 조건 명제가 되는 겁니다. 조건들이 들어있는 명제들, 이 조건 명제들인데 이 명제들이 x가 1이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 무엇이면 앞에 오는 걸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앞에 오는 걸 가정, 무엇이다라고 부르는 부분을 결론이라고 부를 거예요. 결론. 그래서 명제의 기본적인 구조는 무엇이면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명제의 구조가 될 거고, 요 이면 앞에 오는 것을 우리 P라고 쓰고 여기 뒤에 오는 걸 Q라는 조건으로 썼을 때 이제 얘네들을 우리 앞으로 P, 화살표, Q로 표현하고 읽을 때는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어줄 거라고. 응?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다 이렇게 읽어줄 거야. 알겠니? 이렇게? P이면 Q이다. 근데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가정이 결론을 만족하잖아. 그래서 참이 된 거야.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진리집합을 만들면 x는 1이다. 저거의 진리집합은 뭐야? 응? x는 1이다. 의 진리집합. x가 뭐가 돼야지 1이랑 같아? 1밖에 없어요, 쟤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얘는 1밖에 없지. 그지? 자, 제곱해서 1 되는 건 뭐가 있지? 제곱해서 1 되는 거. 1. 또 어떻게? 루트 1. 마이너스 뿔마일이지, 뿔마일.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결론을 만족하는 x에는 마이너스 1과 1이 들어있는 거야. 1이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는 여기에 부분집합이 되지. 가정을 만족하는 집합이 결론을 만족하는 집합의 부분집합이잖아. 맞죠? 그치? 이런 거잖아. 설생수학이 있는 이 위치는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말해도 참이 되는 거라고. 설생수학이 철산에 있다. 이 자리에 있다. 이것만 참인 게 아니라 설생수학은 광명에 있다. 설생수학은 경기도에 있다. 설생수학은 대한민국에 있다. 이 다 참인 이유가 뭐냐면 설생수학이 결국에는 모두 다 그 안에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군대 가면 그런 사람들 있어. 너 집이 어디야? 서울이요. 서울이 다 네 집이야? 그거 맞는 거지. 이게 거짓인 거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서울 전체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어떤 한 곳일 거 아니야. 우리 집이 서울입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그 병장 그 선임이 하는 얘기가 맞는 거지. 서울 내 집이냐? 아니지, 그건 아닌 거니까.
우리 집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우리 집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이 결론에 포함될 때 그 명제는 참이 되는 거야. 가정이 결론의 부분 집합일 때 명제는 참인 거야. 응? 알겠어? x가 소수이면 x는 홀수이다. 참의 어디시야? 네, 다시 한번. x가 소수이면 x는 홀수이다. 틀려요. 뭐 때문에? 때문에. 그죠?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 집합에는 이 소수라고 하는 건 2, 3, 5, 7, 11 이런 숫자들이 있는 거고 홀수라는 집합은 1, 3, 5, 7, 9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근데 여기 가정에 있는 집합이 여기에 부분 집합이 아니잖아. 누구 때문에? 요거 하나 때문에 얘는 여기에 포함될 수 없는 거야. 그지? 2 때문에, 2 하나 때문에. 반대로 하면 얘가 1 때문에 그래요. 이 반대로 당연히 안 되죠. 홀수는 소수이다는 당연히 안 되지. 1 때문에 안 되고 9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근데 소수가 홀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딱 하나야. 2 하나. 얘가 거짓이야.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저 2라는 숫자를 이제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발계.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명제가 P면 Q이다라는 이 명제가 얘가 참이야. 그러면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결론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에 포함돼야 되는 거고 얘가 거짓이라는 얘기는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거짓인 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가나?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 돼. 오케이? 이런 과정에서 내가 거짓이잖아. 그럼 이 거짓이 되는 이유를 하나 얘기를 해야 돼. 이 거짓이 되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라는 숫자 발리를 하나 드는 거야. 발리. x가 소수이면 x는 홀수이다 거짓입니다. 왜? x가 2는 소수이지만 홀수가 아니니까요. 봐라. p가 q의 부분 집합이어야 된다 그랬어. 이래야지 참인 거야. 근데 p가 q의 부분 집합이 아니야. 이게 이렇게 돼 있어. 거짓이지. 왜 거짓인 이유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럼 발리는 어디 있는 거야? 발리가 들어있는 자리는 P, 차집합 Q에 들어있는 거야. 가정은 만족하나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원소. 이걸 갖다 우리가 발례라고 부른다. 알겠는가? 오케이. 다시 명제를 표현하는 방법은 가정이면 결론이다. 오케이? 얘가 참이 되려면 가정이 결론에 포함돼야 된다. 거짓이면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얘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 거짓인 이유를 대라. 그럼 관리를 하나 들면 된다. 오케이? 책상 위에 저거 있죠? 만렙 다 들고 있지? 만렙 잠깐 볼까요? 쪽 39쪽에 38번부터 쭉 보면 38번에 이렇게 돼 있어. 39쪽에 38번. 다음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말하래. x가 2이면 2x 더하기 3은 7이다. 가정이 어디까지야? x가 2이면 2x 더하기 3은 7이다. 요거의 가정은 x는 2이다까지가 가정이야. x는 2이다. 결론은 2x 더하기 3은 7이다. 이게 결론이 되는 거야. 알겠니? 이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면 앞쪽에 있는 게 가정, 이면 뒤쪽에 있는 게 결론이라고. 오케이? 자, 39쪽에 봐야 돼. 그 옆에 43번 봐봐. 43번. 여기 나와 있는 P면 P하고 Q라는 두 가지 조건을 나눠놨지. 그지? P는 X는
43번이야. 43번. x는 6의 양의 약수이다. q는 x는 12의 양의 약수이다. 여기 나와 있지? 얘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x가 6의 양의 약수이면 x는 12의 양의 약수이다.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려면 이걸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구해. 6의 약수 뭐 있어? 6의 약수 1, 2, 3, 6을 구하면 되고 12의 약수는 뭐가 있어? 12의 약수는 1, 2, 3, 4, 6, 12까지 있지? 요 앞에 있는 게 요 뒤에 포함되지? 모든 6의 약수는 전부 다 12의 약수잖아. 따라서 얘는 참인 거야. 참. 그러니까 명제에 대한 참거짓을 판단할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은 집합이야.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과 결론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가 부분집합이 되면 참, 부분집합이 안 되면 거짓이 되는 거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합니다. 개념 유형은 49쪽까지, 말렙 38쪽까지, 말렙 38, 그 다음에 개념 유형 49, 잊지마. 이거는 하자. 이건 해갖고 오자. 알았어? 토요일날은 반드시 되어있길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8월 15일과 그 앞에 주에 토요일인데 이 중에 한 번은 보충을 할 거예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보충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8월 15일 뭐 공휴일이니까 하루 쉬어간다 쳐도 그 전주 토요일은 원래 수업을 해야 되는 건데 수업을 안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보충을 한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8월 말까지 모든 진도 다 끝나는 거예요. 2학기 인도 한 바퀴 돌릴 겁니다. 이 두 번의 식은 다 끝낼 거예요.